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압박했습니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관련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달 28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격한 충돌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광물 협정을 맺으러 오긴 했는데 계속 주장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네. 전 장면을 저도 다시 봤습니다만 예. 계속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뭔가 안보 보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협상 안에 그것들이 포함되기를 여전히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미 좀 다 된 거다. 광물 협정부터 맺는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곳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경제 안보가 되니까 빨리 맺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예. 한 가지 더 이유를 보면 이건 좀 사고 같은 면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여전히 좀 첨예하게 협의를 할 것이 남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회담은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 5분 정도 인사하는 모두 발언 정도 수준을 하고 문 닫아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네. 아시다시피 50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0분 넘어서부터 서로 간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서로 부딪힘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양국 회담 이제 결렬된 파국으로 치닫은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 SNS를 통해서 여기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젤렌스키 대통령 퇴진 압박하면서 내정 간섭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상대하고 결국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이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결국은 타국의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내정 간섭의 그런 얘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데, 다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젤렌스키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좀 되는데 2019년에 당시 이제 바이든 후보랑 붙었을 때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뇌물 수수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얘기를 했고, 결국 그것이 이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고리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젤렌스키가 알았다 얘기를 하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하고 사실 중립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적지 않은 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대외 정책의 핵심이 결국 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지도자와의 이른바 케미, 어떻게 서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종전이 멀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외신 일각에서는 광물협정 결렬 사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런 발언도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 젤렌스키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협정은 원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압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당장 정말 미국의 지원을 멈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간 3년 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것을 보면 약 1,8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유럽 국가가 한 1,5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끊는다면 반 이상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난주에 우리 TV조선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도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기 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이 끊기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이 사실 카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거, 그것을 활용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번 전쟁을 종전을 하던 계속 이어가던
솔직히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광물 협정 체결 원한다. 뭐 진짜 문제 풀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또 내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광물 협정 자체는 사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거고요. 작년 9월 달에 회동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광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하면 미국이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또 비용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 비용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광물에 대한 이 경제적 가치만 딱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보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안보 보장의 내용들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가질 카드가 많지 않다. 다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즉각적인 휴전은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활용한 좀 그 우크라이나에 밀고 당기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회동이 지금 결렬되고 나니까 예.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지원하는 동시에 1개월 휴전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 예. 더불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를 3에서 3.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런던에서 모여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유럽 국가들의 좀 어려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예. 나토 안에 또 유럽 국가 안에도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하나의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위협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절반 이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 단기간 내에 유럽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방어를 위한 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여전히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선봉에는 역시 미국과 가장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국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교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러시아로 중심축을 좀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을 대응할 때,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결국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만나서 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좀 다른 전망입니다만 얘기를 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예. 부정적인 전망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을 좀 배제하고 미국과 그 뭔가 협상을 시작할 때 러시아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예. 협상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더불어서 왜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예. 유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트럼프의 생각은 이 인태 지역에 특히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생각이 매우 큽니다. 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밀접한 관계니까 거기서 중국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북한도 떼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밀접하게 파병을 예. 하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현재의 그 진행되는 모습을 그 김정은이 사실상 좀 착잡하게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크고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 협력을 강화하게 예. 된다면 오히려 북한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투자했던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가능성은 다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한국은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우리는 국력 측면에서 사실 러시아와 준하는 핵만 없을 정도지 경제력, 군사력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인태 지역에서 이 중국 견제의 그림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 결정이 저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목소리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우리의 카드로 갖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만 핵무장은 저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1968년에 5개의 핵 보유국을 예. 공식으로 인정한 비확산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의 1년 반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확장 억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있고 예. 근데 정말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는 비용에 민감하니까 이 확장 억제랑 연합훈련 같은 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막고 어떻게든지 한국은 확장 억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이 부분은 또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